안녕하십니까. CJB AI 8시 뉴스 시작합니다. 네, 청주 출신으로 조선말 의병 투쟁부터 일제강점기 3.1운동까지 항일 역사 현장에 큰 족적을 남기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한봉수 의병장인데요. 그러나 한봉수 의장의 발자취는 점점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평민 출신으로 태어나 나라를 위해 헌신했던 한봉수 의병장의 삶을 이환 기자가 재조명해봤습니다. 1884년 청원군 북일면 현 청주시 내수읍에서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난 한봉수 의병장. 1907년 23세 나이로 일본의 조선 식민지배 야욕에 맞서 의병 활동에 투신했습니다. 이후 1910년 2월까지 2년 반 동안 항일 투쟁에 앞장섰습니다. 특히 일본군이 운송하던 우편 행랑을 기습해 확보한 자금을 군자금으로 활용했습니다. 말에다가 잔뜩 동전을 이렇게 싣고 가난 놈을 쏴주고 그 동전을 갖다 부가에다 받쳐서 좀 배급주라고 이렇게. 1919년 서울로 올라가 손병희 선생 등과 독립운동 방안을 논의한 뒤 독립선언서를 들고 청주에 내려와 3.1 만세운동에 앞장섰습니다. 광복 이후엔 고향으로 돌아와 마을의 큰어른으로 여생을 보냈습니다. 집에 오고 그래서 나 여기 시집 왔는데 그 할아버지가 여기 살더라고. 그래서 했는데 뭐 애기 낳았다고 아이고 잘했다고 아들 낳았다고 잘했다고 하고. 1963년 정부는 그 모든 공로를 인정해 건국훈장 독립장을 수여했습니다. 청주 곳곳엔 그를 기리는 조형물이 설치돼 있습니다. 청주중앙공원에 위치한 의병장 한봉수 송공비입니다. 청주시는 지난 2015년 한봉수 의병장의 애국정신을 높이 평가해 향토유산에 지정하기도 했습니다. 진천군 문백면 옥성리, 농다리로 이어지는 삼거리에는 주민들이 직접 제작하고 세운 한봉수 의거비가 높게 솟아 있습니다. 한봉수 씨가 우리나라 그전에 그 일본 저기 때 요 넘어 있어요. 말불알고개라고 있어 여기. 그래 그 고개에서 애적을 물리쳤다고. 하지만 이런 한봉수 의병장의 활약상이 일반인의 뇌리에 깊이 자리 잡지 못한 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의병 활동부터 3.1운동까지 이 독립운동의 맥락을 잇는 이 독립운동가는 매우 소수이고 이 한봉수 의병장님은 그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간에 많이 알려지지 못한 것들은 조금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애국은 거창한 말이 아니라 잊혀진 그들의 희생을 기억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CJB 이환입니다.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주목받는 수소자동차는 기술의 핵심인 연료전지의 높은 가격과 내구성 문제 때문에 상용화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인공지능을 도입해 이 문제 해결에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TJB 조형준 기자입니다. 수소와 산소의 화학 반응으로 전기를 생산하고 이 전기로 모터를 구동시켜 움직이는 수소자동차. 수소차는 차세대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를 완벽히 대체하기엔 한계도 여전합니다. 여러 이유가 있지만 수소차의 심장이라 불리는 연료전지의 높은 가격과 짧은 수명은 상용화에 큰 걸림돌로 지적돼 왔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연료전지 중간에 들어가는 백금총매인데 전기를 만드는 결정적 물질이라 뺄 수는 없지만 가격이 너무 비싸며 시간이 지날수록 성능도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국내 연구팀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공지능을 도입했습니다. 마치 퍼즐을 맞추기 전에 미리 계산을 해보듯이 AI에게 어떤 촉매를 사용하면 좋을지 금속 원자 배열을 설계해보도록 시킨 겁니다. 그 기존의 계산법으로는 그 시간적인 그런 부분이 매우 크게 소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AI를 활용해서 이러한 시간도 단축시키고 정확도는 그대로 가져감으로써 결과는 놀라웠는데 AI는 시뮬레이션을 통해 기존 백금 코발트 합금 촉매에 아연을 첨가하는 방식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이 예측을 실제 실험에 반영한 결과 새로 합성한 아연, 백금 코발트 촉매는 기존 백금 촉매보다 훨씬 더 높은 정렬도와 내구성을 보이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합성을 해가지고 정렬도를 분석을 해보니까 아연이 없을 때에 비해서 아연이 있을 때 훨씬 더 정렬도가 높게 얻어져서 AI의 예측치가 굉장히 잘 맞았습니다. 이번 연구는 수소 자동차용 촉매 개발에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나아가 차세대 연료전지 소재 개발 전반에 AI 기반 설계 기법이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는 평가입니다. TJB 조형준입니다. 오늘 107주년 3.1절을 맞아 충북 곳곳에서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청주예술의전당에서는 도내 광복회원과 보훈단체장, 주요 기관장 등 500여 명이 참석해 순국선열의 숭고한 애국정신과 희생을 기렸습니다. 보훈에서는 태극기 물결 만세운동이 열려 도심행진과 독립선언서 낭독, 소녀상 헌화 등을 통해 3.1운동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충청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3일 지방선거 90일 전인 오는 5일부터 딥페이크 영상을 활용한 선거운동과 출판기념회를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선거운동을 위해 인공지능 기술로 만든 딥페이크 영상 음향의 제작과 편집, 유포가 금지되고 후보자와 관련된 저서의 출판 기념회와 의정활동 보고회 개최도 할 수 없습니다. 또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공무원과 공기업 임원, 언론인 등은 오는 5일까지 사직해야 합니다. 충청북도가 도내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방역대 이동 제한 조치를 전면 해제했습니다. 지난해 11월 17일 영동군 종오리 농가에서 첫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지 103일 만입니다. 도는 괴산과 음성, 충주 등 AI 발생 농장 10km 방역대 내 가금 농가를 대상으로 임상검사와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이상이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올겨울 충북에서는 7개 시군에서 모두 9건의 AI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지난달 25일부터 28일까지 강원도 일원에서 열린 제107회 전국 동계체육대회에서 충북 선수단이 목표했던 종합순위 7위를 달성했습니다. 충북은 금메달 4개, 은메달 8개, 동메달 17개 등 모두 29개의 메달을 획득하며 당초 예상보다 많은 메달을 따내고 대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바이애슬론 여자 일반부 예카테리나가 금메달 2개를 차지했고 산악 아이스클라이밍 여자 일반부 김혜준, 스노보드 여자 초등부 세터초 김가연도 각각 금메달 1개씩을 목에 걸었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280억 원대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9명에게 경찰의 위법 증거 수집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 등은 2021년 9월부터 약 6개월간 청주에 4개의 사무실을 차려 다수로부터 불법 도박 자금을 입금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이 원본이 아닌 팩스 사본을 제시했다며 위법 증거 수집을 주장해왔습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영장을 팩스로 송부한 것과 압수 목록을 교부하지 않은 점, 일부 영장은 3개월에서 1년 10개월 뒤에 제시된 점 등은 위법이고 공소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도 없었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CJB AI 8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